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수요일 KTN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는 대통령 취임식 관련 내용을 우선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분열을 극복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오늘인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취임식은 코로나19와 테러 우려에 대폭 축소되어 진행되었습니다. 2만 명 이상의 주 방위군이 워싱턴 DC에 주둔해 있었으며 오찬, 퍼레이드, 무도회 등은 취소되거나 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갑오로 간직해온 128년 된 성경에 왼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n this January day,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And I ask every American to join me in this cause. Yet hear me clearly, disagreement must not lead to disunion. And I pledge this to you. I will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all Americans. 또한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국제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 here's my message to those beyond our borders. America has been tested, and we've come out stronger for it.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not to meet yesterday's challenges, but today's and tomorrow's challenges. 취임식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공화당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취임 선서도 이날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것으로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최초의 흑인 및 인도계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는 20일 정오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가진 퇴임연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것이라며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을 놓고 정계 복귀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나와 에어포스 원을 타고 플로리다로 향하기까지의 모습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오전 백악관, 취재진들이 퇴임하는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지난 4년간 매우 영광스러웠다는 간단한 인사말을 전한 뒤 마린원을 타고 멜랜드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자 환송 행사가 시작되며 준비된 예포 21발이 발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올 것이라며 우린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be back in some form. Have a good life. We will see you soon.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해당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선 불복의 연장선에서 4년 뒤 재도전 가능성이 거론되어 온 만큼 정계 복귀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 공개된 고별 연설과 마찬가지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트럼프를 태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은 오전 9시가 조금 지난 시각 이륙해 플로리다로 향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참모들은 당초 공항 연설문을 준비했지만 오늘 아침 이를 읽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했고 연설대 앞에 준비됐던 프롬프터도 트럼프 도착 직전 치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한 첫날부터 정책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오늘만 1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오늘 안으로 17개의 행정명령을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입니다.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무슬림 국가에 대한 미국 입국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에서 주로 이동할 때와 연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행정명령을 발표 중입니다. 대통령이 취임 당일에 이렇게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오늘 발표할 행정명령은 시작일 뿐이라며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 법안과 이민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비역 대장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맞춰 서면으로 한국 방위비 협상의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인준이 되면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한국 방위비 협상의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스틴 지명자는 타결 액수와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금 특별협정은 지난 2019년 말 유효 기간이 만료됐지만 한미 양국이 제시한 인상폭의 차이가 커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에서는 내일 연방중소기업청 제2차 특별구제금융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우찬 회계사를 강사로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는 21일 오후 6시부터 두루스 소재 상공회의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되며 줌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기타 관련 문의는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491만 8,147명, 누적 사망자는 41만 4,094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7만 4,55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804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69만 5,400명, 누적 사망자는 11,4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77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49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4만 1,249명, 신규 2,719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만 6,384명, 누적 사망자는 632명입니다.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96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만 3,317명, 누적 사망자는 83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0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6,709명, 누적 사망자는 63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46명, 신규 사망자는 16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지아 내에서 확인된 영국발 코로나19 변종 감염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변종은 전염력이 더욱 강하지만 더욱 심한 증세를 일으키거나 치사율이 더욱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코로나19 백신 또한 변종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중 일부만 변종 확인 절차를 거친 만큼 실제 감염 규모는 더욱 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 73명을 사면하고 70명을 감형했습니다. 사면 대상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후원가이자 사업가 엘리엇 브로이디 등이 포함됐습니다. 배넌은 미국과 멕시코 장벽건설 모금액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바 있으며 브로이디는 외국 로비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던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가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전직 관리들의 5년간 로비 금지와 외국 정부에 대한 평생 로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폐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8일 만에 행정부 지명자의 윤리조항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폐지하면서 떠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들은 즉각 로비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SAT 시험 주관처 칼리지 보드가 SAT2 서브젝트 테스트 부분을 전격 폐지키로 했습니다. 또한 SAT의 선택사항이던 에세이 시험도 없애고 앞으로 SAT 본 시험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혀 대입시험의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19일 칼리지 보드는 SAT2 서브젝트 테스트의 미국 내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SAT 본 시험의 선택적 에세이 부분도 오는 6월까지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학생들도 많이 응시하는 SAT2 한국어 시험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SAT2 시험 폐지를 결정했다며 향후 SAT2 시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SAT2 시험은 해외 지역에서만 오는 5월과 6월 두 차례 더 치른 뒤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1월 20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